걱정은 인간을 무력하게 만든다. 무력감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걱정과 두려움은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걱정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즉, 걱정은 실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란 것이다. 걱정은 하룻밤 사이에 태산처럼 커졌다가도 1초 후 신기루처럼 싹 없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걱정에 대처하는 유일한 자세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걱정이 아니라 존재하는 해결책을 찾는 습관을 들이면 걱정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나 지금 걱정이 있어를 나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로 바꾸라는 것이다. 걱정과 두려움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 각각의 해결책을 생각해보라. 노트에 지금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두려운지 기록하고 가장 큰 두려움에서부터 사소한 걱정까지 낱낱이 적어보라. 그리고 이에 대해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행동과 해결책들도 적어보라. 두려움의 목록은 그 자체로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당신이 가진 두려움에 빈틈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고 당신이 좀 더 생산적인 해결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는 잠시 멈춰서서 그 눈덩이를 잘게 쪼개라. 두려움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다 보면 생각보다 싸울만해진다. 두려움 자체보다 내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걱정을 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생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 차라리 걱정에 쓰는 에너지를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라.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꼭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여유를 먼저 챙기자.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두려움은 쓰러뜨리기 좋은 상대가 된다.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다루는 두 번째 방법. 모든 일에 시간을 할당하라. 예를 들어 1시간이 있다면 40분은 글을 쓰는데 10분은 인터넷 서핑, 10분은 걱정하는 데 할당하는 식으로 삶의 모든 부분을 데드라인을 정하고 시간을 할당하라. 이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효과가 크다. 데드라인을 부여하면 걱정이나 잡생각을 탁월하게 다룰 수 있다. 걱정은 보통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파고든다. 따라서 데드라인을 정하고 우리가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 어느새 걱정보다는 성취감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단순하게 해야 할 일만 적어 넣으면 점점 일이 쌓이는 것 같은 압박감을 받지만 시간을 할당하면 해결한 일이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든다. 이는 성취감을 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강박적으로 시간 내에 그 일을 끝마치라는 의미는 아니고 말이다. 시간을 할당하면 우리는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며 두려움과 걱정을 한 곳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그리고 한 곳에 몰아넣으면 그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네, 오늘 제가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환자분들한테도 적용해도 좋을 만큼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읽은 건 아니고 제가 약간 각색을 해서 상황에 맞게 조금 바꿔봤어요. 근데 좀 두서없이 정리가 돼서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걱정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생길 때, 두려움이 생길 때 걱정, 근심이나 두려움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행동에 해결책에만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인사 대천명과 같은 태도로 어떤 일의 결과나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당장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해결책에만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결과를 먼저 예상해가지고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근데 결과는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니까 결과를 생각하지 맙시다. 네, 그냥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어쩌면 선순환의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과정 중에 꽤나 성취감도 느끼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정말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이 부분은 환자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끝으로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을 혹시 그렇다고 좀 좋게 보시고 제가 오늘 정리드린 내용을 보고 이 책을 사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암 환자분이 계시다면은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삶에 너무 애를 쓰게 만들고 좀 주먹을 꽉 쥐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진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몸에 힘을 주는 게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고 방향을 엇나가게 하기도 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항상 주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제가 그래서 간단히 자연치유나 모든 좋은 것을 다 하는데도 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면서 마음의 중요성을 한번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좀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혹시나 암 환자분들이 이 책을 보신다면 좀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만 오늘 이 책 중반부 정도를 읽으면서 오늘 나왔던 이 내용이 근데 모든 사람한테 걱정 근심을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암 환자분들을 포함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올렸고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보도 셰퍼라는 분의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이고 전 세계 한 수천만 부 팔린 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어떠한 도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굉장히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네. 암 환자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지나친 걱정 근심에 스스로를 매몰시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나은 하루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